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황금 ST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 철강과 건설 멘토님을 대신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색할 수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 자체는 결국에 철강 경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 현재 산업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이 철강 업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중국이 중요한데 이 중국의 제한적인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이 부진의 늪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금리나 또 실물 경기 회복 가능 시점은 또 올해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혹은 연말부터 이 회복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실적을 통해서 이 기업의 현황을 체크를 해보고 결국에 앞으로 이 주가 상승을 위한 이 지표가 필요할 텐데, 자, 그런 부분은 어떤 게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 차트적인 흐름이죠. 기술적인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황금 ST의 이 실적 부분인데,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년 3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22년 3월에 피크를 찍고 나서 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. 자,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금리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철강 산업이나 건설 산업 또 철강 산업과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어찌됐건 이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고 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이런 실적 부분 역시 이 주가에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중국 금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결국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, 이 철강 산업 자체는 이 중국 경기에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중국의 금리를 보게 되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우하향하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, 자, 부동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됐지만 이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결국에 이 경제를 부양시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. 자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5년 만기 이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,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중국 경제 자체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하면 중국 경제도 살아나겠죠. 자, 이런 부분을 노린 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,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글로벌 경제도 좋아지면서 이 황금 ST 같은 이런 철강 관련된 업체들 역시 호재성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.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제 금리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앞서서 중국 금리를 살펴봤기 때문에 자, 미국 금리도 좀 살펴보려고 하면 현재 추세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, 자, 이런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.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이 시장에 쌓이고 있는데 이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견고합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자, 여기 더해서 미국 경제 역시 이 호조이기 때문에 연준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. 자,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금리 자체가 굉장히 이 건설 또 철강 업체들에게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.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철강 수요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, 또 건설 경기는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. 자,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PPI 지수와 CPI 지수를 좀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, 다시 말하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PPI 지수와 CPI 지수의 상승입니다. PPI 지수는 생산자 물가 지수죠. 자, 그래서 이 소비자에게 이 생산자가 만들 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도 역시 증가된 만큼 비용을 첨부를 하려고 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PPI 지수가 CPI 지수를 선행한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이 CPI 지수가 상승을 하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확산이 될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
자, 이제 황금 ST 이 가격적인 측면입니다. 현재 구간은 7,080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.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켈 가격이 이 폭등한다라는 그런 테마와 니켈의 테마죠. 어떻게 보면 이 공급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면 관련된 모멘텀을 얻으면서 주가 역시 상승한다. 자, 그래서 니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와도 엮이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. 이 바이든과 트럼프인데 물론 이면적인 어떤 내용도 존재를 하겠지만 이 바이든 같은 경우가 이 친환경 정책을 주로 펼치기 때문에 이 전기차 2차 전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죠. 자,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도 살아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중국 경기 회복. 자, 이 부분이 가시화되거나 금리 인하.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, 미국의 이 기준금리 인하, 자,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단기적인 이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9,000원으로 볼 수 있다. 9,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. 이 구간에서 저항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9,000원 구간을 목표로 삼고 투자를 분석을 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이상으로 황금 ST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